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히 말한다. 여풍당당. 여풍당당 상담계 해법 있는 바람 좋지 묻지마 간디. 근성 있는 외도 해결 변호사 이긴다 조변 조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네. 오늘은 좀 짧게 길지 네. 않게 하고 네. 싶어. 예. 뭐 그런 날도 있는 거죠. 이거 들으시는 분도 좀 짧게 하는 걸 또 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뭐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예전에는 뭐 한 20분씩 했어요. 많이 짧아진 거 20분 넘게 한 25분씩 했지. 시즌 2에서는. 자, 오늘의 주제는 그 바람난 배우자와 상간자를 공격할 때 네. 조심할 것 하나가 딱 있어. 네. 조심해야 될 것 하나. 공격 시 조심해야 될까요? 공격해야 될 때. 막 몰아치는 거. 휘몰아치듯이 막 네네. 다 하는 거야. 그냥 막 처음부터 끝까지 막 미친 듯이. 뭐 퇴로를 열어주지 않고 막 하는 거야. 막 소송 걸고 박살 내고 그 가족들한테 촉바상. 알리고 막 그건 좋아. 촉바상은 좋은데 초장에 빠르게 상간자부터 치는 건 늘 제가 이야기하는 그 세 가지 역할을 촉바상 그건 좋은데 그냥 뭐 패를 남겨두지 않고 막 몰아치는 거야. 막 그 유부녀면 그 남편한테도 알리고 뭐 우리 집안 뭐 저기 뭐 시댁에도 알리고 다 네. 더 이상 할 게 없을 정도로. 네. 그리고 막 남편이 이제 막 회사에도 알리고 직장에도 막 다 잘리게도 만들고 막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후련은 해. 네. 후련해. 뭐 좋아. 뭐 저도 정말 이렇게 그런 분들의 얘기 들으면 와 진짜 제 대처법 이상으로 정말 너무 후련하게 하신다는데 제 마음 한켠으로는 좀 호흡 조절 좀 하시라. 안 된다. 너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또 준비하신 분 네. 이미 하신 분은 이미 틀렸고 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안 된다. 차근차근 하자. 네. 왜냐하면 이 바람을 잡는 목적이라는 게 있는데 이 목적이 뭐냐는 얘기야. 그쵸. 이 주목적이 있고 부목적이 있어요. 주목적이 뭡니까? 바람을 잡는 목적이 뭐야?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죠. 그렇죠. 아니면 만에 하나 이혼하더라도 내가 유리하게 한다는 건 물질적으로 유리하게, 정신적으로 유리하게. 정신적으로 유리하는 것도 중요해. 물질적인 거야 뭐 그냥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하는 거. 이거는 뭐 저한테도 많은 그 전략이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이제 뭐 상담을 통해서 왜냐면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하면 되는 거지만 정신적인 거를 강구하더라고 그냥 덜컥 돈 많이 받고 이혼한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네. 나중에 후회가 막 밀려오고 분노가 밀려와요. 상간자를 어떻게 해보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서 이래도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혼도 좋지만 일단은 상간자부터 치자. 둘 네. 갈라놓자. 이혼도 다 이겨놓고 하자.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방식으로 하자. 이제 그렇게 하려면 모든 패를 다 쓰면 안 되고 패를 남겨둬야 된다. 왜냐면 둘을 갈라놓는 게 목적이 돼야 돼. 그러니까 지금 조변님이 말씀하신 거는 가정회복인데 저는 가정회복은 회복 안 하시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거보다는 저기는 둘을 일단 갈라놓는 거야. 네. 회복이 되든 안 되든 일단 갈라놓는 게 가장 중요해. 네. 상간자 응징하고 둘을 갈라놓으려면 다 해버리면 뭐 상간자 입장에서 이렇게 된 마당에 에이씨 몰라. 맞아요. 네. 그럼 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야.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래서 둘이 붙어버렸네. 너무 궁지에 몰면 이제 할 게 없어. 네. 그리고 내 남편인 경우 이제 더 이상 얘도 잃을 게 없어. 그리고 살 수가 없어 이제. 뭐 회사도 잘렸고 뭐 양쪽 다 소문났고 망신당할 만큼 당했고 경제적으로 나 완전히 이제 궁지에 몰렸고 이제 내가 살 의미가 없잖아. 뭐 애들까지 다 알고 그쪽 집안 그 상간녀 집안에도 다 알려져가지고 상간남 소송도 들어왔고 상간남 남편 나 죽인다 그러지. 네. 난 미치는 거야. 그럼 이제 상간녀가 만약에 집 나오고 상간녀가 이제 지도 이제 둘이 굳고 나면 붙어버린단 말이야. 갈라놓질 못해요. 네. 다 해버리면. 그래서 둘을 갈라놓는 게 주목적이 돼야 되는 거고 사실 그렇게 다 하는 거는 이제 응징이지. 그게 네. 부목적이지. 그건 부목적이야. 응징하고 내가 후련할 만큼 응징하고 복수하는 거는 부차적인 목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주목적이 되려면 패를 남겨두자. 네. 그러니까 소송 걸고 일단 가서 각서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퇴로를 열어주는 거지. 상간녀한테 만약에 유부녀면 너 여기까지다. 무조건 너 다음 단계 또 만나면 다음 단계 또 들어간다. 이거 좋아 양쪽에. 내 저기한테도 내 배우자한테도 남편한테도 너 계속 만나? 나 이거 상간녀 소송 그리고 걔 각서 받은 걸로 안 끝난다. 걔 남편한테 알리고 걔 가족들한테 알리고 당신 집안 우리 집안 다 오픈한다. 네 직장에도 알린다. 이렇게 하는 건 좋아. 네. 네. 이쪽도 마찬가지. 상간녀한테도 너 다음 단계 또 들어간다. 빨리 정리해. 이렇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퇴로가 희망이 보여야 되는 거야. 그냥 근데 막 그걸 그냥 이들이 주춤주춤 하는데도 계속 그냥 뭐 또 알려나가고 하면 이들 입장에선 노력하는 거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네. 이들의 노력은 뭐냐면 그래 우리 한번 만나지 말자. 우리 너무 이제 타격이 크겠다. 이게 두려운 거지. 더 이제 일이 커지는 게 두려우니까 그것 때문에 겁을 먹어서 못 만나게 해야 되는 거거든. 지금이라도 우리가 멈추면 적어도 이제 상간녀 입장에선 내 남편이나 우리 애들한테도 안 알려지고 내 직장에도 안 알려지고 그리고 내 이제 배우자 입장에서는 남편 입장에서는 뭐 직장, 뭐 자기 가족들, 뭐 애들 이게 안 알려지는 거지. 그래서 그게 우리가 멈추면 그것까지는 안 할 수 있겠구나. 네. 그럼 그런 희망 때문에 좀 서로 노력이라도 그쵸, 하는 그쵸. 걸 하는 거거든.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약간 저는 뭐 별로 운동권을 뭐 나이 먹어서까지는 하지 않지만 저는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고 네. 전 부를 축적하는 거 내가 일해가지고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런 뭐 시민단체 같은 건 별로 관심 없고 또 시민단체 내가 비하하는 건 아니고 제가 체질이 그냥 그렇다는 얘기야. 저는 그냥 친자본주의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이렇게 돈을 버는 거. 그러니까 제가 직장 생활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한때 이제 그때는 이제 80년대 말에는 이제 전두환이라고 있었어. 뭔 년이야 이런 게 있어. 전두환 시절에는 이제 데모를 많이 한단 말이야. 그때 박종철, 이한열 그때 뭐 이제 뭐 연대 앞에서도 하고 뭐 해 서울 지역에도. 그럼 이제 최루탄을 쏜단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이제 백골단이라고 이제 체포조 애들이 있는데 막 우리를 잡으러 다녀. 우리 막 콜록콜록거리면서 막 골목으로 가는데 골목이 막다른 골목이 있을 때 얘네들 절대 들어오지 않아요. 물러나 지네들이 빠져. 근데 도망갈 때가 있을 때는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우리를 막 이렇게 검거를 하거든. 팔을 꺾어가지고 이렇게 잡는데 2단 협착이 나려고 곤봉 휘두르고 이런 건 잘 안 해. 그거는 영화에서 나오는 거고 그냥 이렇게 팍팍 해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손 팍 꺾어가지고 이렇게 잡. 제가 이제 키만 크지 100m 한 18초 아닙니까? 나는 늘 잡히지. 나는 많이 꺾였지. 경찰서를 전전했지. 늘 내가 먼저 잡혀. 그리고 내가 키 크니까 늘 깃발 들고 제일 앞에서 그러니까 나 안 되는데 난 키가 크잖아. 아니 키가 큰 게 아니라 나는 달리기 못 하잖아. 나 뒤에 서야 되는데 앞에 서라는 거야. 네가 앞에 서야 되는데 안 되는데 나는. 난 늘 많이 꺾였지. 그래서 내가 그걸 잘 알아. 퇴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왜냐면 막다른 골목에 애들이 한 20명 쫙 몰고 가면 너무 격해질 수 있으니까. 이제 얘네들이 이제 담이 막혔잖아. 그럼 이제 막다른 골목에 얘는 이제 등 지고 이제 서로 이렇게 대체하는 그러면 이제 육박전 벌어져. 큰일 나. 유혈 사태 일어난다니까. 네. 그래서 그러한 진짜 난폭한 애들조차도 그런 백골단 애들조차도 경찰 애들도 그런 이치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빠져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퇴로를 좀 열어주자. 그 개념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몇 단계까지 하고 그 다음 단계까지 내가 안 나갈게. 니들이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이렇게 발을 빼게 만드는 그런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 상간소송 아니고 이혼소송에서 이혼을 이제 기각시키려고 할 때 되게 생각보다 많은 빈도로 판사님들이 가족들이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돌아갈 곳이 있느냐 남편이 그거를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은근히. 그렇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남편이 외도한 거를 알고 있으면 남편이 다시 끊고 돌아가더라도 그 가정에서 발붙이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지. 이런 말을 좀 맞아. 이거 구두로 많이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나이가 좀 지긋하신 판사님일수록 그런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실 수 있구나. 근데 꼭 뭐 알렸다고 해서 그게 뭐 이혼이 되고 이런 건 전혀 아닌데 그냥 배우자가 이거를 이제 혼자만 알고 있느냐 아니면 가족들한테 모두 다 오픈 상태냐라는 것도 혼자만 알고 있다면 그거는 우리한테 유리하게 쓰일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그 요소다. 그래서 이제 가끔은 이제 다혈질이신 아내분들이 또 있지. 막 내가 볼 때 또 좀 무서운 분들이 있어. 진짜 막 바로바로 그냥 상간녀 직장 쳐들 남편 직장 쳐들하고 막 거침없이 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계속 경고했는데 안 끝난 거야. 너 다음 단계까지는 내가 안 할겠네. 이것도 또 만났네. 그러면 그 중에 하나 또 하는 거지. 이렇게 나아가면서 계속 버티는 거지. 결국 버티면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여지를 남겨줘야지. 그냥 막 몰아치듯 패를 다 써버리면 더 이상 내가 쓸 패가 없어진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 아내분들이 바람인 거를 확인하자마자 시댁에 바로 알려야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보통 심리는
시댁 식구들이 너무 우리 그 남편과 나의 관계를 오해했고 남편 너무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내가 항상 잘못한 건 줄 알았는데 이거 봐라 증거가 있지 않느냐 남편이 뭐 다 잘못한 거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확인시키고 싶어가지고 바로 시댁에 알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저는 그런 건 좀 오히려 큰 의미는 없어. 큰 의미가 없는 것 시댁이 같고 알리는 시댁이 뭐 시댁은 이미 남편이 되게 그렇게 외도하는 사람인 걸 알고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거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는 거를 잘하고 잘못한 걸 시댁에서 인정받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우선순위는 아닌 것 그래서 같아요. 그리고 시댁이 알리는 건 큰 그건 아니야. 네. 큰 타격을 입히는 그죠. 카드는 아니야. 근데 그거부터 막 큰 해야겠다, 타격을 입히는 무조건. 카드는 네. 상간녀의 가족들한테 그죠. 알리는 네. 거거나 이런 것들이 큰 거. 그걸 남겨두자. 그러니까 시댁은 사실 뭐 팔이 안으로 굳게 돼 있으니까 그 변수가 많아. 그냥 알려만 놓는 거지. 그건. 네. 그건 먼저 알려도 돼 시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도 케이스마다 다르니까 뭐 그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지금도 뭐 제가 상담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담을 신청하시면 제가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케이스별로 요거 대처법을 다 알려드릴 테니까 네. 예, 그렇게 마무리 짓고 그렇게 짧게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 나 말이 많아. 나 만연체 같아. 난 간결체 좋아하는데 아, 이게 만연체가 돼가지고.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죄송합니다.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가요? 아, 네. 만담처럼. 자, 네. 만담. 네. 그렇게 하시고 저희 그 여풍당당 바람취센터 그 카페 뭐 제가 쓴 글 칼럼 원래는 제가 이제 글을 원래 많이 썼던 사람이라서 거기 이제 많은 대처법 글이 있으니까 거기서 많은 활동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 안녕.